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중에서 우리 오답할 것들 있으면 좀 하고 지나가 봅시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숙제했던 거 중에서. 19번. 19번. 이거 같은 경우는 A가 이거고 B가 이거를 사실 답만 구하려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 왜냐면 거기 보시면 3창의 x 3승의 개수잖아요. 그죠? x 3승의 개수는 이 A에서 x 3승의 개수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막 이 얘네들이 이 항들이 전부 다 아마 관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x 3승이 들어간 녀석이 1이랑 만나면 x 3승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x 3승 얘도 관여를 하고 제곱도 관여를 하고 얘도 관여를 하고 얘도 관여를 해서 이 네 개의 항들이 전부 다 x 3승에 그 관여가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B는 보시면 여기까지만 x 3승을 만들 수 있고 x 4승은 x 3승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A랑 B가 사실상 x 3승 만드는데 같은 식이잖아. 그러니까 x 3승의 개수를 비교를 해보시면 A에서의 x 3승의 개수나 B에서의 x 3승의 개수나 같은 게 나올 거야. 이해가되니? 그래서 지금 마침 구하라는 게 이제 A 빼기 B를 구하라 이기 때문에 같은 녀석이라서 빼면 0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0 된다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x 3승의 개수를 구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이대로 해서 얘를 전개를 해서 이거 똑같은 거를 3개 곱해가지고 x 3승 하기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냐면 앞에를 1 더하기 x를 두시고 뒤에 거를 약간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이렇게요. 그럼 얘가 x 더하기 1로 묶어내면 하고 얘가 x 더하기 1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1이 여기 뒤에 있기지. 그리고 3승이 있으니까 3승 3승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고 나면 이 앞쪽에 있는 녀석은 요거 이제 한번 해보시면 전개가 아까 이거 3개 곱하는 거보다 이렇게 해서 전개하는 게 훨씬 쉽겠지. 그래서 이거 전개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되고 얘는 제곱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3승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6승, 4승, 3승이랑 상관이 없죠. 그럼 여기서 이제 3승의 개수를 구하려면 얘랑 얘가 만나면 세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랑 상관이 없고 얘랑 얘가 만나면 세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세제곱 하시면 요게 1, 여기가 9. 그래서 이제 2개 더 하시면 10이 되겠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됐나요? B는 x 4승 지워놓고 풀면 A랑 똑같기 때문에 같은 과정으로 푸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 이게 시너지가 전체적으로는 별로 안 어려워도 그 유형의 마지막쯤 되면 어려운 문제들이 한두 개씩 있더라고. (74랑 79) 74랑 79 74랑 79 네, 일단 해봅시다. 73 이거요.
되어 있는데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다. 그 다음에 자 이거요. 이 74번 문제는요. 그 어디랑 또 연관이 있냐면 거기 앞에 보시면 어디 보자. 61번. 61번이랑도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요. 61번을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61번을 한번 봐라. AB A 플러스 B BC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전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녀석의 전개가 이렇게 되지. 이게 이거랑 거의 유사하죠. XYG에서 ABC 대신에 XYG 집어넣으면 얘가 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 계산하실 때 어떤 식으로 푸냐면요. 이거가 원래 우리가 복잡한 계산식의 그 정리를 할 때는 원래 한 문자를 정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데 얘는 한 문자를 정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도 인수분해가 뭐 깔끔하게 되는 스타일의 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그 푸는 방식이 보통 정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줘요. 3ABC를 해준단 말이야. 요 위에 식에다가 ABC를 여기다 하나 붙이고 여기다 하나 붙이고 여기다 하나 붙이는 거야. 아 이거 더하기다. 여기다 ABC를 여기다 하나 붙이고 여기다 하나 붙이고 여기다 하나 붙이는 거야. 그럼 앞에다가 붙이면 AB에 A 더하기 B인데 여기다가 ABC를 하나 더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ABC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위에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항도 이렇게 되고 세 번째 항은 C로 묶이니까 CA에 A 더하기 B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되겠니?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공통으로 생겨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가 나와요. 되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3ABC를 만들어주면 이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버리고 대신 이걸 만들어줬으니까 뒤에다가 3ABC를 빼줘야 같은 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뒤에 빼기 3ABC를 해줘야 이거랑 이게 이제 이거랑 이게 같은 식이 되는 거야. 되겠니? 그러고 나서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뭐 A, B, B, C, C 이제 구해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끝나는 스타일의 문제. 요게 이제 61번 문제였는데 여기 이제 뒤로 와서 74번에도 똑같아. 74번에도 똑같은데 앞에 두 개로 묶으면 두 개씩 이제 묶는 거지. 요걸 하시고요. 뒤에다가 뭘 할 거냐면 플러스 3xyg를 할 거야. 그러니까 각각에다가 이걸 하겠다는 소리지. 이걸 하겠다는 소리고 그럼 이걸 해줬으면 이걸 해줘야 성립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가 우리가 이제 이거 참조해서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 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얘가 합쳐진 게 이거였고 얘가 뒤에 나가니까 XYG가 3이잖아. 그래서 얘가 9가 되는 거야. 요거 되니? 여기까지 되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G에다가 이제 대입합시다. 요게 1이고요. 이게 뭐냐면 5잖아요. 그죠? 그래서 5 빼기 9라서 4가 되는 거고요. 그거라는 게 뭐였죠? 이거 값을 구하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61번이랑도 연관이 있는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푸는 녀석이 이걸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79인가? 79 한번 봅시다.
79는 이거예요. 자, 이 녀석이고요. P의 n 더하기 1이 이걸 하는 거다. x 플러스 n을 하는 거다. 이걸 하는 거다. 네. P10의 x의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요거니까 한 개씩 한번 해보시면 1 한번 넣어봐. 우리가 P1이고 이게 정확히 직관적으로 안 들어온다면 한 개씩 한번 넣어보시면 좋아요. n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P2가 x, P2의 x는 P1에다가 x 플러스 1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만약에 여기다가 n에다가 2를 집어넣었다고 치면 P3의 x는 P2의 x에다가 x 플러스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니까 2를 하는 거지. 근데 P2의 x가 뭐였냐면 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2를 넣은 거잖아. 그래서 얘가 P1의 결국 x 플러스 1 플러스 2야. 요거 1하고 2는 살려서 적어줄게. 그 다음에 우리가 P4 정도까지 하면 이제 슬슬 규칙성이 나올 것 같아요. P3의 P3의 x 플러스 여기 이제 3 집어넣은 거니까 P4의 x가 여기 3 집어넣으면 P3의 x 플러스 3 될 거고요. P3의 x 플러스 3이라는 말은 여기다가 x 플러스 3 넣는 거고 얘가 얘랑 같으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3 넣는 거니까 P1에 x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x 플러스 원래 1하고 2가 있었고 3이 추가되잖아. 맞지? 아하, 규칙성 보이시나요? P의 그래서 10의 x가 해보시면 여기다가 그러면 P1에다가 x 플러스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9까지 됐죠? 왜냐면 4까지 P4였을 때가 3까지였으니까 11 되면 9까지. 그러면 결국 P1에 x 플러스 1에서 9까지 다 넣으시면 그 45죠? 됐나요? 다 있다. 이제 P1에 x 플러스 45를 대입할 건데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그 x 제곱의 개수란 말이야. 그래서 얘도 x 제곱의 개수를 할 거긴 한데 조금만 정리해서 합시다. 앞에 두 개 묶으시면 이거고 이 상태에서 집어넣는 게 좀 더 간단한 것 같긴 해요. P1에 x 플러스 45를 하시면 를 하시면 여기다가 x 플러스 45가 대입이 되시면 이게 이렇게 되고 뒤 녀석이 45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앞에 거 정리하면 45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뒤에가 x 플러스 46인데 다행히 상수항은 제곱항을 할 때 사용이 안 돼요. x 제곱의 개수를 구하라잖아. 제곱의 개수 구하려면 얘하고 얘가 만나는 거 하나, 그래서 46x 제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차항이랑 여기 1차항 만나는 게 하나 있겠죠? 90x 제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시면 136의 x 제곱이 되겠다. 나머지는 더 없나요? 윤서야, 질문 없어서 있어? 있으면 하세요.
딱히 더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그 이야기할 만한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보고 지나갑시다. 이야기할 만한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거기 이제 푼 문제들 중에서 아 저거 49번 49번 같은 케이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49번 같은 케이스가 생각보다 이 생각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만 해봅시다. 이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공식을 쓰겠죠. 이걸 한번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대입을 해보시면 이 녀석이 6이고 얘가 마이너스 2에다가 xy, yz, dx 해가지고 2가 나올 거니까 넘어가면 4하고 2로 나누면 2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xy, dx가 2다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것이 이거를 떠올리시면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여기요. 이게 왜냐면 요게 마침 2고 마침 제곱 해서 해봤더니 얘가 마침 2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를 해봤더니 마침 0이 나오네. 라고 해서 이 녀석을 이제 변형을 하시면 이렇게 되니까 실수여야 하니까 거기 보시면 실수라는 말이 있어요. 세실수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x는 y는 g다라고 해가지고 x, y, g가 다 같으면 3개 더해서 루트 6이었으니까 각각이 3분의 루트 6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입해서 푸는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인데 이런 케이스가 우리가 이런 특이한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x, y, y, z, gx의 값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이거의 값이 혹시 같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그 3개짜리로 말고요 2개짜리로도 풀 수 있는데 2개짜리로 푸는 거를 소개를 해줄까 하다가 조금 더러운 것 같아서 소개를 하지 말까 싶기도 하고 일단 그 가는 길만 한번 보여줄게. 왜냐면 이게 여기서도 풀 수 있지만 이거 말고 어떤 그 상수가 다른 거가 주어졌을 때도 실수 조건 이용해서 풀 수 있거든.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저쪽에서 여기 x를 오른쪽으로 넘겨.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x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겨.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약간 x를 상수 같은 느낌으로 봐봐. 그러면 합이 주어져 있고 제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yz를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해볼 건데 이거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서 이가 뭐가 나오냐면 넘어가니까 플러스 2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였나? 그렇지 이렇게. 그런가 봐. 우리가 합을 안 상태고 합을 알고 곱을 알잖아. 합과 곱이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제 여기서 실수 조건을 활용을 하려면 뭔가 합과 곱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실수의 합과 곱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만약에 y하고 g라면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면 요 y랑 g가 두 실근을 가진다면 요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가지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a제곱에다가 두근의 합이 이거니까 빼기에 빼기 x 플러스 루트 6의 a 그 다음에 더하기 yg가 이게 이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가 실근 가져야 되니까 d를 쓸 수 있는 거야. d요. 그래서 이게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복잡한 계산 과정은 잠깐 생략하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왔냐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이건데 얘가 그치? 그거 반대로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얘가 실근 가져야 되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 이제 거꾸로 만들면 d가 0보다 작거나 같을 건데 요 녀석이 마침 빼이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딱 되면서 제곱은 원래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되니까 둘 다 만족하려면 얘가 0이어야 되지. 그럼 x 값이 루트 3분의 루트 2가 나오고요. 이게 3분의 루트 6으로 주어집니다. x 값을 구하게 되면 y 값이랑 g 값을 둘 다 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방법도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푸는 방법을 소개시켜주는 이유는 얘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여기서밖에 못 써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랑 얘랑 얘가 정확히 똑같아서 요거 해서 이렇게 딱 쓰는 유형. 여기서밖에 못 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푸는 스타일의 문제가 이 합과 곱을 어떤 식으로 주어져 놓고 두 개가 실수 조건이다 라고 했을 때 이 2차 방정식 잡아서 실수 조건이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푸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 나오는 김에 이렇게 푸는 것도 소개를 한번 시켜줬습니다. 오케이.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이게 49번 문제를 푸는 거였고요. 그 다음이 62번 같은 경우는 하고 나서 잘 집어넣었겠지. 62번도 좀 스타일이 특이하긴 한데 얘는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집어넣으시면 좀 깔끔하게 나옵니다. 62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도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집어넣으시면 이게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하고 뒤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에다가 빼기 xy 빼기 yg 빼기 gx가 나올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어넣으시면 굉장히 여기 이제 a랑 b랑 c에다가 f, x, y, g에다가 더럽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a 자리에 지금 b 플러스 c 빼기 a를 집어넣어야 되고 b 자리에 c 플러스 a 빼기 b 집어넣어야 되고 c 자리에 a 플러스 b 빼기 c를 집어넣어야 돼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니까 뒤에 녀석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쉽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집어넣으시면 각각의 빼기가 생각보다 쉽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훨씬 쉽게 나오니까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62번 문제였어요. 대입하는 거. 그러고 아니면 이제 그 정도가 괜찮고요. 나머지들은 뭐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들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답은 한 요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괜찮나요? 오케이.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면 저기 그 수학상 연습 문제 있죠? 요거 지난 시간에 못했던 거를 조금만 볼까? 요거 혹시 가져왔나? 안 가져왔구나. 잠깐만. 그러면 얘는 뽑아서 할까? 아니다. 얘는 그거 해. 잠깐만. 아 이거 풀어. 좀만 기다려봐. 금방 뽑아줄게. 자, 그래서 조금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3번 한번 풀어볼까? 3번 한번 풀어봅시다.
같은 경우는 그 직접 나누기를 하는 게 계산이 훨씬 좋아요. 우리가 그 수식 같은 걸로 해서 수식이 변형으로 쟤를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2차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복잡한 식 같은 경우에 의외로 수식 그 직접 나누기를 했을 때 식이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데 직접 나누기 하는 게 그렇게 또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직접 나누기를 한번 해봅시다. 3x 제곱을 하시면 하나 더 빼시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를 5x를 하시면 여서 빼시면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측정하겠나? 그렇지. 이걸 하시면 하고 빼네. 이렇게 나와서 빼시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나눠 떨어지도록이야. 그러면 요거 뺐을 때 완전히 0이 돼야 되니까 얘랑 얘가 같아야 되고 얘랑 얘가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빼기 다시 플러스 쓰면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면 136인가? 8로 하면 그쵸 17 이렇게 나오고요. n에다가 이제 17 집어넣으시면 m도 구할 수 있겠죠. 되겠니?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거 보시면 n 같은 거 막 저렇게 나오고 m 같은 게 나오면 끝에다가 n만 집어넣어도 저 식들을 인수분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상수항에만 뭐 다른 미지수 같은 것들이 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는 우리가 뭐 조립제법도 쓰기도 힘들고 쟤를 수식 변형해서 하자니 또 그것도 복잡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직접 나누기가 훨씬 간단할 때가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 소개시켜 줬고요. 적으실 건 적으시면 되고 자, 저걸 해볼까? (5번을) 한번 해봅시다. 다 적으셨으면 5번을 한번 해봅시다. 5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어렵죠? 뭔가 감이 잘 안 오시죠? 감이 잘 안 오지 않나? 일단 조금 시간을 줘보겠습니다.
기획만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봐라. 대충 어떤 느낌으로 푸는지가 감이 좀 잡힐 거예요. 기획 한번 보세요. x제곱 y제곱은 유리수이다 인 거잖아. 우리가 얘하고 얘를 사용을 하시면 이거 쓸 수 있지. 그럼 이거 넘어가고 넘어가면 x제곱 y제곱만 이렇게 남기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올 거니까 하고 뒤로 나누는 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거야. 제곱 더하기 제곱 얘는 유리수라고 했고요. 이 4승 더하기 4승도 유리수라고 했단 말이야. 유리수에서 유리수 빼도 유리수고 뒤로 나눠도 유리수야. 그래서 얘가 유리수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아 유리수구나 이렇게 푸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유리수로 밝혀진 애들을 이용해서 거기 이제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애들을 나타내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 한번 해보세요. 기역 푸는 느낌으로 니은, 디귿 할 수 있죠. 한 30초 뒤에 풀어보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자, 해봅시다. 6승 6승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3승 3승이 있으니까 얘를 써먹어 봅시다. 얘 같은 걸로.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생각을 해봐봐. 얘가 유리수인지를 알고 싶으면 얘는 유리수인 게 확실해. 여기 유리수라고 보장을 해줬잖아. 근데 이게 필요하단 말이야. 3승 3승 x 3승 곱하기 y 3승이 필요한데 얘가 유리수인지는 보장이 안 되어 있어. 맞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안 가고요. 제곱제곱으로 만들어 볼게. 이거 세제곱 공식 아시죠? 그거 쓰시면 아니 자, 이제 생각을 합시다. 이 녀석은 뭐냐? 유리수라고 했잖아. 세제곱을 해도 유리수지. 이건 뭐냐? 위에서 x제곱 y제곱은 유리수라고 했어. 이건 유리수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냐? 유리수지. 그럼 유리수 세제곱해도 유리수, 유리수에다가 유리수 곱해도 유리수, 3 빼도 유리수, 유리수니까 이거 유리수 된다. 됐니? 디귿을 한번 가보시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 무리수가 되는 실수 xy가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 전개해보시면 이렇게잖아요. 아니? 그럼 결국 물어보는 게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사실 유리수라고 나와있단 말이야. 결국 물어보는 건 얘가 그러면 무리수가 되려면
얘가 무리수가 돼야 되지. 결국 물어보는 건 뭐냐면 x, y가 무리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얘는 아까 봐봐라. 이걸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아까 여기 이 잘못 들어간 길 있죠? 이거요. 이거 갔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잘못 들어간 길을 한번 다시 보시면 아까 이제 밑에 길로 해가지고 우리가 뭘 구했냐면 6승 더하기 6승은 유리수라는 걸 구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유리수야. 얘도 유리수지. 그러면 얘는 유리수 되는 거 아시겠어요? 3승 3승이 이거 넘어가고 2로 나누면 빼기 2로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유리수인데 유리수 빼도 유리수고 빼기 2로 나눠도 유리수잖아. 앞에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x 3승 y 3승이 유리수가 됐어. 이거 이해되니? 그러면 위에 기획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곱제곱이 유리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x제곱 y제곱에다가 xy를 곱하면 x 3승 y 3승인데 얘가 유리수고 얘가 유리수야. 그럼 얘는 당연히 유리수가 돼야 되겠지. 얘가 무리수가 돼가지고 유리수랑 무리수 곱해서 유리수일 수가 없잖아. 0 빼고는.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가 유리수면서 얘가 무리수일 수는 없다. 결국 xy가 유리수기 때문에 이게 무리수가 아니고 얘는 유리수이고 얘가 유리수이니까 얘도 무리수가 아니고 유리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틀렸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기획 문제들이 은근 어렵죠? 이거요.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운 스타일의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걔네들 위주로 조금 보시면 우리가 좀 보는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쪽에 이제 뭐 시너지 유형 좀 풀고 뭐 내용 좀 하고 그렇게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하자. 잠깐 해보자. 시너지로 가볼까요? 자, 우리가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으로 갈 건데 항등식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항등식의 개념만 잠깐 체크를 해보시면 등식이라는 것부터 시작이죠. 등식은 분모가 들어간 식을 등식이라고 하고요. 등식이 두 가지로 나뉘잖아. 이게 하나가 방정식이고 하나가 항등식이야. 방정식의 예시로는 이렇게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1 넘어가고 2로 나누면 x값을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의 목적은 뭐냐면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뭐지를 구하는 게 방정식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항등식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얘도 등식이 들어간 식이니까 등식은 등식인데 보시면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은 식이죠. 그래서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은 식이니까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하는 거.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걸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항등식을 보통 할 때는 어떤 걸 이제 많이 항등식에서 많이 풀게 되냐면 그거 계수비교. 그러니까 미정계수법을 많이 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왼쪽 오른쪽이 똑같으니까 식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막 계수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A, B, C를 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인데 미정계수법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계수 비교랑 수치 대입. 이 두 가지는 뭐가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어요. 계수 비교법은 왼쪽과 전개해서 오른쪽이랑 같다 해서 비교하는 거고요. 수치 대입은 x 값에다가 우리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x 값에다가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서 구하는 건데 이런 거는 얘네들을 구분하는 녀석은 그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수 비교가 더 유리할 것 같으면 계수 비교를 쓰시고요. 수치 대입이 더 유리할 것 같으면 수치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수치 대입이 보통 유리한 케이스는 뭐 이런 그 인수꼴로 많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수치 대입이 좀 더 유리하고요. 뭔가 이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라던가 뭐 이런 거였을 때는 그 전개하는 게 더 유리하죠. 이런 게 이제 항등식이었고
요거 가지고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나누기죠. 나누기. A를 어떤 식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라고 하면 A는 해서 BQ 플러스 R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기억나시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A를 BQ 플러스 R이라고 쓰면 왼쪽 오른쪽은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이 성립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위에서 했던 항등식의 성질들을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지. 항등식의 성질들을 다 사용을 해서 뭐를 뭘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다 이런 거를 뒤에 이제 계속 많이 풀게 될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그리고 나눌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요거 나누는 녀석과 나머지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나머지는 나누는 녀석 이게 이제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가 만약에 n차면 나머지는 무조건 얘보다 차수가 맞아야 죠 n-1차 이하여야 되겠죠.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쪽 파트에 이제 뭐 전반적인 내용이 한 요 정도로 대충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한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1번이요. 거기 보시면 이제 등식에 2x제곱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유형 1번의 첫 번째 문제는 그거 x자리에 뭐 1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푸셔도 되고요. 오른쪽 거 그냥 전개해서 왼쪽이랑 같다라고 푸셔도 돼요. 오케이. 얘는 뭐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나가 봅시다. 그럼 너무 쉬워 보이는 애들은 그냥 지나가고요. 할만 해보. 이건 근데 이쪽 파트는 유형이 꽤나 많네. 23개나 되네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나가면 숙제를 잘 해올 수 있을까? 일단 2번으로 가봅시다. 2번이요. 등식이 이거가 성립할 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상수 x, y의 값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면 K로 정리하는 거 아시죠? K로 정리해가지고 문제 풀어주는 거니까 6번 같은 거 정도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뒤로 한번 넘어가 보자. 유형 2번의 첫 번째 문제 같은 거. 유형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유형 3번이요. 자, 이거는 한번 해볼까? 여기 자, 얘가 이거에다가 자, 이거래.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a, b의 합을 구해라. 얘는 어떻게 풀까요? 우리가 약간 요런 게 나와 있으니까 대입하고 싶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고 싶은 게 0하고 1 같은 거 넣고 싶잖아. 0과 1을 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A하고 B니까 이제 식이 2개 나올 거고 A, B 2개니까 0하고 1 집어넣으면 딱 성립하겠다, 그죠? 그래서 0 집어넣으시면 B가 0 나오면 날라가고 여기 0 집어넣으니까 5답은 쉽게 나오고요. 1 집어넣으시면 이게 날아가고 6이다가 나와서 이제 A에 B에다가 5 집어넣으시면 이게 8이니까 넘어가면 A는 2다가 쉽게 나오겠죠. 얘를 만약에 개수비교법으로 풀려면 어떻게 풀겠어? 왼쪽이 3차잖아. 그러면 오른쪽은 이렇게 2개 곱해서 2차니까 얘를 1차로 잡아야겠지. 그러니까 최고차 한번 보시면 그냥 x 3승이니까 얘를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뭐 이런 걸로 두셔가지고 전개해서 왼쪽 오른쪽 같다 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거 이제 보실 때 개수비교로 풀었더라도 혹시나 수치 대입으로 풀면 좀 더 쉬운가 하고 다른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좋아요.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가보자. 거기 유형 4번으로 가서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 저 녀석일 때 우리가 요거 해서 저렇게 가는 거 한번 해볼까요? 얘는 한번 해볼만도 하겠다. 13번 한번 봅시다. 13번이라고 아니고 한글 파일이라서 아무튼 얘를 한번 봅시다. 이 녀석이 유형 4 이게 이거 S제곱이 그래서 A1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PQRS를 구하라고 가가 보시면 A0부터 시작해서 A6까지 이거 구하라는 건 우리 이거 개수의 총합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개수의 총합 구하라는 건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지. x에 1 집어넣어 보시면 왼쪽 식이 2의 3승. 그래서 왼쪽이 요 식에다가 x에 1 집어넣으시면 왼쪽 식이 8 2의 3승이니까 오른쪽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건 A0부터네. 네. 그러면 얘가 그냥 8이다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한번 가보자. A0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겠죠. 가서 빼기 A5 더하기 A6. 자, 우리 이거 뿔마 나오면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뿔마로 나오겠죠?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이게 왼쪽이 마이너스 2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8은 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정확히 A6 빼기 A5 더하기 A4 뭐 이렇게 와서 여기 이제 빼기 A1 더하기 A0 이렇게 나와서 나에서 구하라고 하는 요 녀석이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이거요. 우리가 0, 2, 4, 6을 구하고 싶어. 우리가 위에 거랑 밑에 거 한번 비교를 요거 첫 번째 구한 요 식이랑 요 식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A0부터 시작해서 0, 2, 4, 6을 구하고 싶으면 A0, A2, A4, A6을 구하고 싶으면 얘하고 얘를 딱 보시면 얘는 뿔마로 가 있으니까 얘랑 얘를 더하면 홀수차들이 다 날아갈 것 같은 거 혹시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식을 더해 주시면 왼쪽은 0이 되고요. A6가 두 개지. 그 다음에 A5랑 빼기 A5가 날아가고 A4도 두 개일 거고 A2도 두 개, A0도 두 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2로 나누면 얘가 0 되는 거겠죠. 되겠니? 만약에 홀수차를 알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죠?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면 되죠. 그러면 짝수차가 날아가면서 홀수차를 알겠지. 마지막으로 이제 구하라고 하는 A0랑 A6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A0 같은 경우는 그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A0가 나오겠죠. 그래서 X에다가 0 집어넣어 보시면 X가 다 날아가고 A0가 X에 0 집어넣으면 빼기를 3분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A6는 어떻게 구하죠? 얘는 최고차항이잖아. 그러니까 왼쪽의 최고차항이랑 오른쪽 최고차항을 비교하시면 될 텐데 왼쪽은 이거 x제곱의 3승일 거니까 최고차항 하시면 무조건 1 나올 거고 그래서 A6가 1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A6가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유형 4번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온다면 우리가 1 넣고 빼기 1 넣고 두 개 더해서 짝수차 구하고 두 개 빼서 홀수차 구하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랑 이제 상수항 구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좀 더 그거하게 풀면 x자리에 i도 집어넣고 x자리에 빼기 i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i랑 빼기 i 같은 걸 집어넣으시면 이 식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상수항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봐봐. 빼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오케이. 이거를 i랑 빼기 i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제 이 녀석의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약간 4개 단위로 들어가는 녀석들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은근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까지는 잘 나오진 않아. 이렇게 이제 복잡한 것까지는 잘 나오진 않는데 대충 이게 약간 뿔마나 띄엄띄엄 같은 게 아니고 뭔가 특이한 게 나왔다 싶으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더하거나 빼주시면 이거 이제 띄엄띄엄 말고 4개 단위로 나오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문제로 나오면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한번 뒤로 넘어가 볼까요? 유형 5번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해서 ax 더하기 3y 더하기 b 빼기 4는 여기다가 항상 성립할 때 평소 a, b의 값은 이라고 했는데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라고 했는데 x 더하기 y가 2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것만 얘기를 하고 지나갈까? 유형 5번은 얘가 있으니까 y는 같은 거에서 5-x를 한 다음에 y 자리에다가 이제 5-x를 집어넣어 버리면 y가 없어지니까 x에 관한 항등식으로 정리하시면 문제 풀 수 있겠죠. 되겠니? 얘를 이제 집어넣으면 뭐의 x하고 뭐의 이제 상수에서 민영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겠다를 푸시면 될 겁니다. 되겠나요? 좋아요.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유형 6번 한번 볼게요. x에 대한 다항식 x 3승 빼기 ax 플러스 b를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였다. 상수 ab에 대해서 이거의 값은 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두시고 있으면 좋아요. 이쪽 파트에서 뭐를 뭘로 나누면 뭐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근데 봐봐, fx를 이건 여기다 갈까? fx를 뭐 예를 들어 x-a로 나눈 나머지가 r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를 굳이 fx는 해가지고 x-a 해서 qx 플러스 r이라고 적으신 다음에 뭐 여기다가 이제 a 집어넣어서 r이다 이렇게 굳이 할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냥 심플하게 f에다가 a 집어넣으면 r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1차식으로 나눈 게 아니라 fx가 뭐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1차식으로 나눈 걸 때는 얘를 굳이 막 이렇게 해서 식 만들어서 하실 필요는 없고 얘만 쓰시면 되고 1차식이 아닐 때는 식을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1차식일 때는 요거 하나만 쓰면 되기 때문에 식을 굳이 만들면 이게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얘만 결국 얘를 쓰는 거거든. 근데 2차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식 가지고 뭘 해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2차식부터는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 만들어 놓고 나서 아까 전에 이제 여기 주어진 조건들 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유형 6번에 보시면 이거를 제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3x 플러스 2였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주어지면 이렇게 이제 식을 써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하면 요게 요거였다. 그랬을 때 A하고 B의 값은 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로 푸는 게 좋겠다? 개수 비교를 푸는 게 좋겠죠? 왜냐면 여기 뭐 대입하기 좀 애매하잖아. 그쵸? 물론 뭐 우리가 오메가 같은 걸 안다면 뭐 대입해서 뭐 할 수도 있겠는데 오메가 뭐 대입해봐야 이게 또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2차고 여기가 왼쪽이 3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몫은 무조건 뭐여야 되냐면 1차여야 하고 최고차항을 비교를 해보시면 얘가 x3승이니까 여기 x제곱이랑 만나서 x3승이 됐을 거니까 얘는 그냥 x에다가 상수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는 k 같은 걸로 둬버리자. 됐나요? 그래서 얘를 전개하는 거지. k에 플러스 k 플러스 3x 플러스.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2차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여야 되겠어? 그러니까 k는 1이다를 쉽게 구할 수 있고 k가 1이다가 쉽게 나왔으면 여기다가 이제 k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이 왼쪽 식이 다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a랑 b를 구하시면 된다. 되겠나요? 오케이? 다음으로 가보자. 자, 유형 7번 조립제법과 내림차순 기계항등식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28번 같은 케이스가 저거 뭐라고 하죠, 이걸? 이거 연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나요? 윤서는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있지? 아닌가? 아,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봐봐. 이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렇게를 x-1로 만약에 묶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x-1로 묶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한 개씩 줄어서 요렇게 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이 식을 이렇게 썼다는 말은 x-1로 나눠서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인가 보다. 오케이? 그러면 이 d는 이 식을 x-1로 나눈 나머지잖아. 그래서 d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조립제법으로 이렇게 해서 x-1로 나눈 나머지니까 1을 딱 쓰시면 얘가 4, 4, 1, 1, 3, 3 하면 2가 나온단 말이야. 요 2가 바로 이 식을 x-1로 나눈 나머지일 테니까 얘가 2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식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안에 있는 식을 이건데 얘를 x-1로 나눈 몫이잖아. 근데 몫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 식이 이거야. 맞지? 그럼 얘를 똑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은 뒤에 c가 남았는데 얘를 x-1로 나눈 몫과 나머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이 몫을 다시 x-1로 나누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몫을 다시 x-1로 조립제법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뒤에 나오는 이 녀석이 아마 C겠다. 맞지?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번을 해보시면 어떤 걸 아시겠어요? 아, 첫 번째 이거 해가지고 1로 나누면 제일 뒤에 있게 나오고요. 두 번째 거에서 이 몫을 한 번 더 x-1로 하면 뒤에 있게 C가 나오고 얘를 또 한 번 더 x-1로 하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겠지. 그러니까 이 몫을 다시 한 번 더 x-1로 하시면 여기서 나오는 나머지 얘가 B일 거고 요 4는 아마 이 목 A겠다. 이게 연조립제법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연조립제법이라고 해. 요거는 이제 유형 문제인데 제가 그 유형 문제는 보통 어떤 걸 유형 문제라고 하냐면 그 수식의 모양들이 문제의 모양이 보통 정해져 있고 그 문제의 모양이 정해져 있을 때 이 정해져 있는 모양을 특정한 방법으로 풀었을 때 되게 쉽게 풀리는 스타일의 문제. 근데 만약에 그 특정한 방법으로 안 풀고 다르게 풀려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스타일의 문제. 이런 걸 유형 문제라고 하는데 얘가 딱 이래요. 얘를 이제 연조립제법을 이거 연조립제법이네 하고 굳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얘를 그냥 조립제법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D, C, B, A다 하시면 되게 쉽게 끝나겠죠. 이거 조립제법 이렇게까지 하는 건 되게 금방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거 연조립제법이네 해서 이렇게 가면 되게 금방 끝나는데 만약에 이걸 연조립제법을 모르고 만약에 푼다고 생각을 하면 특히 이 방법을 안 쓰고 풀면 전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뭐 최고차항 정도는 A 뭐 이거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좀 복잡해지죠, 그죠? 그럼 막 전개를 하거나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막 그렇게 풀면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특정한 방법대로 풀면 쉽게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연조립제법이고요. 모양이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요. 여기 이제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사실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거
진법. 진법이요. 이거 10진법. 여러분 그 뭐 12진법 혹시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우리가 왜 10진법인 줄 아니 얘들아? 손가락이 10개잖아요. 그죠? 손가락이 10개라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세면 이 첫 번째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면 10개까지 셀 수 있겠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그 다음 또 다시 펴서 하나 둘 셋 넷을 세겠지. 그러면 10개가 10개 이 요거 한 주먹 요 두 주먹으로 셀 수 있는 게 다시 10번 이러면 10의 제곱이고 그게 또 다시 10번 하면 10의 3승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10진법이 이제 10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4231 같은 거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10의 4승 뭐 이런 식이잖아. 아 이거 3승이구나. 10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0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딱 이 표현이 10진법의 표현 방식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10진법 말고 다른 진법을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진법의 표현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연조립변법으로 가능해요. 가끔 이제 10진법 단위로 하는 것보다 다른 진법으로 단위로 하는 게 좀 더 편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같은 거 계산할 때도 2진법을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이제 변환할 때 이런 걸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옛날 사람들이 계산할 때 진법 같은 거 계산할 때 이런 걸 썼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자 가보면요 7번 지나고요 유형 8번으로 한번 볼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했을 때 나머지 정리 다들 기억하시죠? fx를 x-a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하면 f의 a를 구하시면 이게 나머지다 아시죠? 그 다음에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하면 나머지를 어떻게 하면 되죠? f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 대입하시면 되죠. 즉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fx를 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뒤에 나머지를 구하려면 결국 얘를 0 만들어주는 걸 찾는 거란 말이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qx 1거고 뒤에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결국 0 만들어주는 x값을 대입하면 된다는 말이야. 오케이? f에다가 얘 0 만들어주는 얘를 대입하시면 뒤에 나머지가 나오겠죠. 이게 나머지 정리. 자 31번 보시면 쟤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일 때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하면 f에다가 빼기 1 집어넣어서 1이다 하면 a 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나머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나갑시다. 이로 가보자. 1차적으로 나눌 때 활용을 한번 볼까?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3일 때 이 녀석을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거에 대해서는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3이라는 말은 f4가 13이라는 소리고 이거를 x 빼기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하면 우리가 막 이런 게 붙어 있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별건 아니고요. 이걸 그냥 새로운 함수로 치환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hx를 x 빼기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되지? h에 4를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x 자리에 4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fx에다가 뭐가 붙는다고 해요. 헷갈릴 필요 없다. 오케이. x 자리에 4 넣는 건 똑같다.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유형 9번은 그 정도 얘기하면 뒤에 건 풀 수 있을 거고 유형 10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항식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25이고 2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이고 이거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것도 한번 볼까? 유형 10번 10번 보시면 거기 이제 f1이 25이고 f2가 18이고 뭐라고 하는 게 f2x 빼기 5 더하기 fx 빼기 1을 x 빼기 3으로 이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해요.
이게 막 복잡하게 해놨잖아. 그래서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거 전체를 hx 같은 걸로 생각해봐. 그럼 h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죠? h3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 전체에다가 우리 얘를 이 전체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이라고 하면 h에 3 한다는 말은 x자리에 3 넣겠다는 소리니까 그냥 x자리에 3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x자리에 3 넣으면 이제 앞에가 f1 이렇게 되고 위에가 f2 이렇게 될 거니까 1이랑 2가 여기 있죠? 그래서 대입하시면 되겠죠? 유형 11번 보시면 두 다항식 fx, gx에 대해서 더하기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제곱을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래서 fx, g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거는 이 그냥 다 대입을 그냥 다 해버리셔서 우리 그 합 알고 제곱 알면 곱구하는 거 아시죠? 전 단원에서 많이 해봤을 거니까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수 같이 푸시면 되고요. 넘어가 봅시다. 유형 12번 한번 볼까? 자,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여 이 녀석을 이 녀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게 나왔을 때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대전제는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얘를 자,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라는 문제인데 이거 관련으로 문제 하나 뽑아와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치환하죠. x의 습승 2019를 x라고 치면 이 녀석은 x-1인 셈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로 나눈 x의 습승을 x-1로 나눈 나머지는 를 구하는 거니까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구하는 형태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근데 좀 바리에이션이 좀 다양할 수 있어요. 그 다양한 바리에이션은 그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뽑아오진 않아서. 그래서 아무튼 대전제는 이렇습니다. 어떤 걸 숫자를 문자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얘들을 이제 이거 식 나누기 하듯이 이렇게 쓰시면 된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13번이요. 몫을 다시 나눈 나머지 정리. 이거 꽤 중요한데요. 이거 잘 봐라. 이게 유형 13번이죠. 봐봐. x 3승 빼기 ax 플러스 9를 이거를 x-2로 나눈 몫은이라고 했어요. 원래 근데 제가 1차로 나눈 건 굳이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F3은 그냥 이렇게 쓰고 싶은데 거기 보시면 몫을 굳이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야. 몫이 QX라는 걸 굳이 줬잖아요. 그 말은 식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몫을 소개해놨으니까 몫을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나머지가 3이야. 되니? 자,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실 게 보시면 당연히 2 집어넣고 싶다는 생각은 들겠죠. 그래서 2를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8-2a 플러스 9가 3이다가 나올 거고 얘가 17 넘어가면 14 a가 그러면 7 정도 되겠죠. 이제 a 값 하나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다음 거를 보시면 qx를 x 빼기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입니다. 결국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qx를 x 빼기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니까 구하라고 하는 건 q10 구하라는 소리지. q10을 구하려면 이 위에 식에다가 10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10 집어넣으시면 저 식이 어떻게 되냐면 11분승 빼기 얘가 7이었으니까 70 플러스 9고요. 여기 10 집어넣으면 8 곱하기 q에 10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q10의 값을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숫자니까 뭐 넘어가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 얘기가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봐봐라. 이거는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얘는 1번화 시켜서 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 fx를 x-a로 나눈 나머지가 몫이 qx고 뭐 나머지가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fx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쓸 수 있죠. 근데 주어진 조건으로 어떤 게 나오냐면 조건을 이렇게 써볼까? qx를 x-b로 나눈 나머지가 x-b로 나눈 나머지가 뭐 몇이다 이렇게 주는 거지. 그럼 우리가 qx를 x-b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다 라고 하시면 얘를 이제 qx를 이런 식으로 또 쓸 수 있잖아요. q'x 같은 걸로 하고 나머지가 r'이다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되겠니? 그러면 여기 이 q가 이 q랑 같지. 그러니까 이 q 자리에 얘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fx가 x-a에다가 이 q 자리에 이거를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얘를 전개하시면 x-가 여기도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되겠니? 이 결과를 한번 보자. 봐봐. 처음에 주어진 게 뭐였냐면 우리 이거 시작과 끝만 한번 봅시다. fx를 x-a로 나눠서 뭐 몫이 뭐 이거고 나머지는 r이다였지. 근데 조건이 이제 q를 x-b로 나눈 거를 해갖고 추가를 해보니까 fx를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로 쓸 수 있죠. 자,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요거 처음에는 x-a로 나눈 그 몫과 나머지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몫을 세로 나누는 게 조건이 추가가 되면 뭐가 추가가 되냐면 x-b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뒤쪽에 나머지 정리 문제들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fx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던 이런 식 같은 걸 하나 주고 구하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걸로 나는 몫이랑 나머지는 뭐게 뭐 이런 걸 준다,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여기에서 원래는 처음에 주어진 건 이거였는데 이거가 이렇게 있으면 아마 이게 뭐 Q'X가 있고 뒤에 뭐 R이 뭐가 있을 건데 원래 나누려고 하는 녀석에다가 아 얘가 어떤 이게 추가됐네? 그쵸? 이게 이렇게 원래 알고 있던 거 이거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눈 것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x 빼기 2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1을 추가해서 나누고 싶을 때는 몫을 개로 나눈 녀석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시면 나중에 뒤쪽에 가시면 이제 그 나머지 정리해서 그 어려운 파트가 있거든요. 제곱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 나누는 거. 요 케이스, 요 비슷한 케이스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 하시면 원래 이제 이거에서 보통 푸실 때는 어떻게 푸냐면 나머지들 이제 비교해가지고 얘랑 같다라고 해가지고 얘는 3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가 아마 2차가 나올 거니까 뒤쪽에 있는 나머지를 다시 2차로 한 번 더 나눠가지고 얘랑 이렇게 묶어서 뒤에 나머지를 다시 만든 다음에 얘랑 얘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들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구나. 뒤에 문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 언급을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뒤쪽에 이제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하실 때 요거 몫을 나눈 나머지 요거 쓰시면 꽤나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수식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나 아니면 이제 거꾸로 올 때 요거 왔다 갔다 할 때 몫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사용하시면 이걸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다. 요거가 꽤나 많이 사용되게 될 겁니다. 요 얘기는 뒤쪽에 이제 문제가 나오면 해보도록 합시다. 아마 뒤에 문제가 있겠죠. 뒤에 이제 저런 거 사용하는 거 이제 문제가 있을 건데 뒤에 나오면 또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뒤에 유형 14로 한번 갑시다. 14번이요. x에 대한 다항식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이고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일 때 f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하는 거는 되게 쉽죠. 이런 거는 뭐 굳이 다 풀지 않아도 그리고 얘로 나눈 나머지는 이라고 할 때는 뒤에 이제 2차니까
나머지 요거 잡는 것만 1차로 잡아주시면 아무 문제 없겠다, 그죠? 그래서 식 2개 주어져 있으니까 2개 대입하면 A, B가 나올 거라서 아무 문제 없이 풀 수 있겠죠. 뒤로 넘어갑시다. 이쪽으로 가시면 74번. 방식 fx에 대해서 이거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이고 쟤를 저걸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이다. 그러면 얘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 뭐이래? 유형이 15번은 사실 14번이랑 똑같은 문제죠. 유형 14번이랑 똑같은 문제인데 그 약간 그 보기를 주는 방식을 약간 좀 그 질척질척하게 준 건데 별건 아니죠. 아까 전에 어떤 얘기 했었죠? 여기 뭐 붙어 있거나 뭐 하거나 상관없이 거기다 그냥 x에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거기다가 x에 1 집어넣으시면 3에 f1이 3이다가 나와서 f1이 1이다가 주어지는 셈인 거고 뒤쪽에 이제 2x 빼기 3에 f 2x 빼기 5 같은 경우를 얘도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것도 얘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이것도 여기다가 그냥 x자리 2 집어넣으시면 되죠. 2 집어넣으시면 얘가 1이니까 f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7이다 뭐 이렇게가 이제 주어진 상태인 거니까 거기 구하라고 하는 이제 f 플러스 1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건 뭐 이거 푸는 거랑 거의 똑같죠. 14랑 15는 사실상 같은 유형인데 좀 그냥 조건을 더럽게 줬다 뭐 그 정도고요. 넘어가 봅시다. 유형 16번. 자 이거요. 다항식 fx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거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이거이다. 그 다음에 저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해가지고 저렇게 돼 있는 얘는 한번 해봅시다. 16번. 유형 16번. fx는 자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거기 네모칸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을 qx로 놓고 qx로 놓고 그 다음에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2차 이하식으로 이거 자 이렇게까지 이제 두는 거는 별거 아니고요. 자 얘를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가 x 빼기 5이므로 가가 x 빼기 5겠죠. 그래서 얘는 이거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그 보세요. 주어진 조건 중에서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x 빼기 5다라는 게 있죠. 그러면 얘가 이제 나눈 어떤 몫이 있을 거고 q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러고 나서 여기가 x 빼기 5다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랑 얘는 같은 f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야. 이해가 되니? 얘를 이쪽으로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거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잖아. 3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잖아. 그리고 얘는 2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지. 그럼 봐봐. 3차식으로 나누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써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가 좀 크게 남겠죠. 근데 2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하려면 2차식은 3차식보다 작게 써는 거니까 나머지가 좀 더 작게 남아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x제곱 더하기 1로는 여기까지는 이제 묶여서 문제가 없는데 이 녀석이 덩치가 너무 큰 거야. 왜냐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려면 얘가 지금 2차니까 덜 나눠진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a일 거고 나머지는 x 빼기 5라면 그죠? 이렇게 이제 쓰시게 되면 요 나머지가 요만큼이다를 쓰시게 되면 이제 얘로 묶게 되면 얘로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가 몫이 되고 이게 나머지가 되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거 한번 적어볼까?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1로 묶는 거야. x제곱 더하기 1로
얘랑 얘를 묶으시면 앞에가 4고 뒤에가 A가 남고 제일 뒤에 X 빼기 5가 남는 모양이 되는 거지. 되겠나요? 자, 이렇게 되면 요 녀석이 이제 요걸로 나는 요거가 이 목과 같은 거고 X 빼기 5가 X 빼기 5다 이렇게 해서 푸는 스타일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거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A 곱하기 나라고 했는데 요게 나고요. 그 다음에 가가 요거죠. X 빼기 5죠. 그래서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4이므로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F1이 4니까 저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4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4다를 하시면 다가 4라는 게 나오니까 가나다를 다 구했죠. 그래서 거기 대입하시면 되겠다. 됐나요? 요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얘가 보시면 자, 얘가 보시면 봐봐라. 방금 요거 그 풀었던 방식 기억나시죠? 어떻게 했냐면 3차로 나누고 얘가 2차로 나눈 거니까 3차로 나눈 거가 이 나머지가 더 많을 거니까 이 나머지를 2차로 한 번 더 나눠서 이 2차로 묶어주면 이렇게 된다 이거였잖아. 그래서 이제 방식이 어떤 식으로 푼 거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식으로 풀었단 말이지. 오케이. 근데 이걸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얘를 먼저 적어. 얘를 먼저 적어요. 구하라는 게 뭐죠? fx를 x제곱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얘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원래 주어진 식에서 뭐가 추가됐죠? 얘가 추가됐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거 추가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어떻게 하는데? 몫을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알면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f1이 4라는 게 주어져 있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요 식이 자, 요거 그래서 지우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F1 집어넣으면 4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Q 프라임에 1 플러스 1 집어넣으시면 마하 그래서 넘어가시면 8이고 4네 4가 Q 프라임에 1이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Q 프라임 1이 4라는 말은 Q 프라임 X를 X-1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4겠구나. 맞지? 그러면 이 Q 프라임 자리에 이 식에 이 Q 프라임 자리를 집어넣을 수 있죠. 집어넣으시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fx는 x제곱 플러스 1에 하고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플러스 4. 그러면 이제 이게 앞에 분배되고 뒤에 분배가 되시면 최종식이 (1의 큐 프라임 x) 하시고 얘가 여기까지 오면 4에 되니?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요 식이랑 요 식 한번 볼까요? 요거 아까 전에 이제 처음 쓴 게 요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된 건데 얘가 딱 요 모양이 딱 요 모양이죠. 그래서 fx를 이걸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굳이 a, b, c 해서 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 저는 요게 좀 더 쉬운 것 같아서 추천을 하는 편이긴 한데 요게 좀 더 쉽다면 뭐 이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거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3차로 나누는 거랑 2차로 나누는 거 하시면 3차로 나누는 거의 나머지는 이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얘로 잘라줘야 된다. 그 개념이에요. 얘는 몫을 나눈 나머지를 하시면 이 원래 주어진 식에서 이런 걸 하나 붙일 수 있다. 그런 느낌이고요.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용 17로 한번 가볼까?
아니 못 가겠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용 16번까지 합시다. 이게 요 단원이 좀 길어요. 얘가 한 22번까지 있고 이렇게 해서 기니까 일단 여기까지 끊고요. 숙제는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